그런데 그때 퍼거슨한테 피자 한 조각이 날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무리뉴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인신 공격을 했던 거 아십니까?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퍼거슨 감독과 벵거 감독이 싸우다가 퍼거슨 감독이 피자를 맞았다는 거 아십니까?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은 축구 감독들이 서로 극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리뉴 대 펩.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무리뉴가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바비 롭슨경의 통역관이자 코치로 일할 때였어요. 그때 펩이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였거든요. 바비 롭슨경은 둘의 사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때 꽤 친했어요. 하지만 펩은 그저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선 긋는 게 벌써부터 쎄하다, 그죠? 자, 이후에 무리뉴는 감독이 됐습니다. 포르투에서 챔스 우승했고 첼시에서 2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바르셀로나가 레이카르트 감독의 후임 감독을 찾을 때 무리뉴가 지원을 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이사진들 앞에서 엄청 열심히 PT를 했대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펩을 선임합니다. 당시 펩은 바르셀로나 B팀을 3부 리그로 승격시킨 게 감독 경력의 전부였어요. 무리뉴 입장에서는 약간 삔또상할 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무리뉴가 바르셀로나와 펩한테 원한을 품게 된 계기였을 것이다, 요렇게 추측을 해요. 자, 이후에 인테리에 감독인 무리뉴는 2010년에 바르셀로나랑 챔스 준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1차전엔 인테리가 3대1로 이겼어요. 근데 2차전 전반에 인테리의 모타가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펩이 질라탄을 불러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 갑자기 다가가서 한마디를 해요. 아직 파티를 시작하지 마. 경기 안 끝났어. 자, 이후 바르셀로나가 총공세를 펼쳤지만 인테리가 튼튼한 버스를 주차하면서 결국 챔스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료 휘슬이 불렸는데 무리뉴가 마치 골을 넣은 선수 마냥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바르셀로나랑 펩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후에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로 갔죠. 펩과의 라이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두 팀이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레알이 1대0으로 이깁니다. 경기 끝나고 펩이 부심의 옵사이드 판정이 잘못됐다라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근데 무리뉴가 아니 심판 판정 맞는데 뭘 비판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팀이 챔스 준결승에서 또 만납니다. 그때 펩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기자회견장에서는 무리뉴가 빌어먹을 보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와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그저 축구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리뉴 감독의 어마어마한 인신 공격이 들어갑니다. 2014년에 UEFA 코치 포럼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경기장의 잔디 길이 갖고 서로 논쟁을 펼친 거야.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펩은 볼을 빠르게 돌려서 아름다운 축구를 하려면 잔디 길이가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뉴는 아니 동의 못한다. 감독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는 거다. 축구는 여러 방식으로 화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펩이 무리뉴 감독은 축구의 아름다움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격을 해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뜬금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죠. 근데 펩은 대머리죠. 그는 축구를 즐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탈모 공격을 해요. 무리뉴는 나중에 콘테 감독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내가 콘테에 대해서 말하느라 머리카락을 잃을 순 없다고. 이거는 콘테가 과거에 모발 이식 수술한 거를 은근히 비꼰 거예요. 탈모 건드리는 건 진짜 아니지. 특히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그러는 건 진짜 선 넘었지. 무리뉴 대 퍼거슨. 자, 두 사람의 첫 갈등은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뉴의 포르투가 퍼거슨의 맨유를 챔스 16강에서 꺾었어요. 경기 끝났는데 퍼거슨 감독이 무리뉴와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가 뭐라 그랬냐?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본인 팀 예산의 10%로 구성된 상대한테 진다면 슬플 수밖에 없겠죠. 역시 혈인유예요.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리뉴 대 벵거. 자, 2006년 무리뉴의 첼시가 한창 잘 나갈 때 벵거가 요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스포츠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려는 팀을 장려하게 되면 그 스포츠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소유권을 내주고 수비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그런 걸 조금 비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뉴가 뭐라 그랬냐? 그는 관음증이 있습니다. 남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큰 망원경 가지고 다른 집 훔쳐보잖아요. 벵거는 첼시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무리뉴가 자기 팀의 우승 가능성이 낮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벵거한테 요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일부 감독들이 자기 팀의 우승 가능성을 낮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벵거가 요렇게 얘기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입니다. 그거에 무리뉴가 또 빡쳤죠. 제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제가 실패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벵거는 실패 전문가입니다. 8년간 트로피를 하나도 못 딴 건 실패죠. 그랬더니 벵거가 무리뉴는 선을 넘었다, 아주 무례한 사람이다, 요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감정이 쌓이고 쌓였던 두 사람은 결국 몸싸움을 하게 돼요. 무리뉴가 여러 팀을 돌다가 다시 첼시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때 첼시랑 아스날이랑 붙었는데 첼시의 케일이 아스날의 산체스한테 거친 파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신경전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벵거가 무리뉴 쪽으로 가서 퍽 밀칩니다. 무리뉴도 막 언성 높이면서 싸웠죠. 두 사람의 갈등은 무리뉴 감독이 첼시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무리뉴의 본 위너라는 전기에 보면 벵거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승률이 5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해요. 그리고 벵거도 무리뉴를 비판했어요. 무리뉴가 레알 감독할 때 선수들의 경고 누적을 리셋하려고 일부러 경고를 받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벵거가 레알 같은 큰 클럽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면서 또 깠었죠. 무리뉴 대 베니테즈. 자, 두 감독은 각각 첼시와 리버풀을
선수를 맡을 때 썰전을 벌였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베니테즈의 아내분이 베니테즈가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할 때 요런 얘기를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내 남편이 무리뉴의 뒤를 이어 부임하는 세 번째 팀이에요. 내 남편은 무리뉴의 실수를 정리하죠. 그리고 무리뉴가 요렇게 반격합니다. 그 아내분은 조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바통 터치한 거는 인테르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하는데 시간 쓰기보다는 남편분의 식단이나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의 몸매를 조롱한 겁니다. 퍼거슨 대 벵거. 자, 두 감독의 첫 갈등은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벵거가 아스날에 막 부임했을 때였어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경기 후에 벵거가 맨유의 일정이 너무 유리하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퍼거슨 감독이 아니 저기 일본에서 와놓고 무슨 잉글랜드 축구가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경험이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벵거 감독이 영국에 오기 전에 일본의 나고야를 맡았었거든요. 일본에서 왔다고 무시한 거죠. 자, 그리고 한 번은 퍼거슨 감독이 아스날의 에이스 비에이라가 팀에 불만이 조금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적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벵거가 퍼거슨이 비에이라한테 접근한 방식은 잘못됐다. 규칙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자, 그리고 요게 또 킥이에요. 0102 시즌에 아스날이 더블을 달성했어요. 리그 우승, FA컵 우승 다 한 거야. 근데 그때 퍼거슨 감독이 올 시즌에 우리 맨유가 더 나은 축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벵거가 모두가 집에서는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죠. 잘 먹이시네. 자, 그리고 2004년에 그 유명한 피자 게이트가 터집니다. 당시 아스날이 49경기 무패를 할 때였어요. 근데 맨유가 2대0으로 이기면서 그 무패 행진을 깹니다. 당연히 그 경기는 엄청 거칠었겠죠. 경기 끝나고 드레싱룸으로 들어가는 그 터널에서 선수와 스태프들이 막 엉켜서 난투극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벵거가 퍼거슨한테 맨유 선수들이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퍼거슨은 그만해라. 그랬더니 벵거가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약간 무력 충돌이 있을 뻔했대요. 퍼거슨 감독의 자서전에 따르면 벵거 감독이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왔대요. 자, 그런데 그때 퍼거슨한테 피자 한 조각이 날아옵니다. 썰에 의하면 파브레가스가 던졌대요. 요 피자 때문에 영국 언론에서는 요 사건을 피자 게이트 혹은 뷔페 전쟁 요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벵거 감독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파브레가스가 감독님 폭력은 안 돼요 이러면서 피자 탁 감독을 지키려고. 아니면 퍼거슨 감독이 배고플까봐.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대 후반엔 두 사람의 라이벌리가 조금 약해졌어요. 당시 아스날보다는 첼시와 맨시티가 급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스위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또 둘 다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시기도 했고. 크루이프 대 바날. 자, 요한 크루이프는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하나죠.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팀 아약스,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의 축구 철학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날도 네덜란드 사람이죠. 현대축구 탑 클래스 감독 중 하나입니다. 근데 두 분이 4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2000년 즈음에 크루이프가 네덜란드 축구협회에 장기적인 축구 발전 계획을 제출합니다. 네덜란드 축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후에 바날이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크루이프의 발전 계획을 싹 다 무시하고 자기의 발전 계획을 쓱 밀어넣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날이 경질되면서 그 발전 계획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크루이프의 삔또가 상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2011년 당시 크루이프는 아약스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사회의 다른 멤버들이 바날을 기술 이사로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크루이프가 싫어했겠죠. 왜? 축구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루이프의 축구 철학은 공격, 기술, 창의성, 선수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반면에 바날의 축구 철학은 수비, 조직, 규율, 통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달랐던 거죠. 자, 아약스의 다른 이사진 멤버들은 크루이프가 바날을 반대할 거 뻔하니까 크루이프가 자기 딸 생일 때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회의를 열어서 바날을 영입해요. 당연히 크루이프가 화가 났겠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크루이프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계속되면서 결국 바날이 아약스에 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겠죠. 그 이후에도 대화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루이프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바날이 진심으로 애도를 했었죠. 바날 대 쿠만. 자, 쿠만은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선수였어요.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아약스,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을 거쳐서 현재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고 있죠. 자, 그런데 바날은 이 쿠만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래는 엄청 친했어요. 왜냐면 97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바날은 감독, 쿠만은 수석 코치. 자, 그런데 문제는 2003년에 쿠만이 아약스의 감독이고 바날이 아약스의 단장일 때 발생해요. 왜 문제가 생겼냐? 바날이 감독인 쿠만한테 너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쿠만의 자서전에 따르면 훈련 때마다 바날이 의자 갖고 와가지고 구경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 선수가 어떠니 막 평가하고 마음에 드는 선수 있으면 거기서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쿠만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내가 감독인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선수들 있는데 내 권위를 깎아? 내가 아직도 지 코치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술에 대한 얘기 좀 하자고 막 미팅을 잡고 그랬대요. 완전히 선 넘었지. 근데 바날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쿠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였는데
했는데 못하니까 내가 나선 거다.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장인 바날이 이적 시장 종료 직전에 아약스의 선수였던 질라탄을 유벤투스에 팔아버린 거예요. 감독인 쿠만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쿠만이 엄청 빡친 거예요. 그래서 쿠만이 이사회에 얘기를 합니다. 나냐 바날이냐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라. 그래서 이사회가 단장인 바날을 해임해요. 하지만 몇 달 뒤에 쿠만도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됩니다. 아약스는 바날, 쿠만, 질라탄 다 잃었어요. 이래서 이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일을 해야 되나 봐. 콘테 대 투엘. 자, 이거는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2022년 콘테의 토트넘과 투엘의 첼시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투엘이 손을 팍 끌면서 화를 냈어요. 콘테도 소리치면서 막 싸웠죠. 자, 그러면 투엘은 왜 손을 확 잡아당겼을까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수할 때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투엘은 악수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게 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콘테가 눈을 안 보니까 리스펙 안 하네? 빡치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결국 두 사람은 FA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투엘은 벌금 6,600만 원에 한 경기 출장 정지, 콘테는 벌금 2,800만 원. 투엘이 좀 세죠? 그래서 투엘이 불만을 가졌어요. 근데 FA의 답변은 너가 먼저 싸움 시작했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감독들이 서로 극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의 무리뉴 스페셜이었죠? 저도 참 좋아하는 감독이지만 정말 싸움꾼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요것도 줄인 거예요. 제가 선수들이 극혐하는 이유, 감독과 선수가 극혐하는 이유, 그런 것도 했지만 참 언제나 싸움 구경은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챗GPT에 쳐봤거든요. 왜 인간은 싸움 구경을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생존 전략에 유리하대요. 남의 싸움을 구경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하면 이기네? 이런 거 보고 배우면 생존력이 올라가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감독님들 많이 좀 좀 화목하게 잘 지내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